어이, 갑자기 내 저사는 옆에서 강의하고 싶네.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냥 가슴이 벅찹니다. 이게 현재가치 평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86쪽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186쪽, 187쪽은 잠깐 접어둡니다. 한쪽을 넘겨주세요. 188쪽. 그래서 188쪽을 봐주시면은 기출연도가 거기에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가슴에 벅찰 정도야. 아니에요. 오해할 게 없기. 이 현재가치 개념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냥 유형야사가 나오고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하고 해주는 거고, 재무회계 30문제 중에서 이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마 10문제 정도?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제별로 기출연도 파악하지 마시고요. 전체 관점에서 얘는 무조건 100%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얘는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 또한 원칙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계산기 조직에 위해서 빨리 구하는 그 노하우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89쪽 거기에 맨 꼭대기에 세무사 201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세무사 11년도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개념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거 공부 순서, 공부 방법,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 있죠? 여기 나눠드린 유의물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순서를 다 이제 적어 드렸어요.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 4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쪽 부분을 봐주시면은 네모 박스의 중간 정도. 그래서 거기 각 시점별 회계 처리인데 제로 시점과 첫 해 연도 것만 분개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번은 BS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그게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겁나게 빨리 구할 수 있느냐. 계산기 조직에서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역시 강의 똑같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분개해라는 거는 꼭 분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BS 작성하라고 하면 BS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기본서 189쪽.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해야 되겠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대안이는 2001년 1월 1일 원가 45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매년 말 200만원씩 3번에 걸쳐 현금을 수취하고 하였습니다. 유효 이자율은 10%, 경가표는 아래의 표를 이용을 하고요. 저 끊어서 교체해서 11판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11판 갖고는 좀 힘들어요. 네. 교재를 많이 바꿨어요. 12판하고요. 예, 현가표는 아래표를 이용을 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근사치를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 현가표하고 연금 경가표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여러분들이 요 챕터 마지막 절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걸 먼저 예습을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첫날이다 보니까 예습을 안 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좀 이따가 체크해드리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 한번 읽어주시고요. 요거는 좀 가볍게 현재 가치하고 정상연금 이런 현재 가치가 어떨 때 적용하는 건지 잠깐 한번 그냥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쓰지 마세요.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원금이 10,000원이고요. 1년 동안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분 이자가 10%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1년분 이자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면은 1년 후 원금 이자 합계 금액은 11,000원이죠. 그렇죠? 이때 요 금액을 요쪽으로 할 때는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1.1을 해주면 되겠죠. 원금 1에다가 이자를 10% 1.1로 해주면은 1년 후 금액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점에 캐시 플로우가 먼저 주어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10,000원이라는 금액을 구하는 거. 이것이 거의 100% 출제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나누기 1.1로 나누게 준다면 10,000원이라는 금액을 구할 수 있죠. 이 경우 제로 시점의 금액을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present value. 레이딩이 워낙 좋으니까 히어링도 잘 되시죠? 예, 표정이 좀 이상하다. 예. present value. 그 다음에 요건 1년 후라는 미래 시점의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 future value라고 하는데 이건 미래 가치 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영어 약자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 그래서 미래 시점의 현금이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 가치 금액을 구하는 것만 100%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 정도는 한 번 나누게 해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처럼 뭐 3년 후에 뭐 아무나 하죠. 그냥 20,0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좀 귀찮아요. 노가다해야 됩니다. 이자율이 10%로 간다면 나누기 1.1로 몇 번 나누게 해줘야 돼요? 3번 나누게 해줘야죠. 그렇죠. 노가다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가 주어집니다. 자, 나누기는 이제 이거 마찬가지죠. 이걸 이렇게 나누게 해준다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3번 나누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럼 10년이면 그 10번 나누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를 이미 이제 다 한 겁니다. 이게 이제 0.7513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1 나누기 1.1로 3번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준다면 0.7513148009 소수점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5자짜리 반응을 해서 0.7513이 남은 거고 이걸 20,000원에다가 딱 한 번만 곱하게 준다면 3년 전 지금 시점에 현재 가치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0,000원 곱하기 0.7513 하면은 15,026원이 나오는 거죠. 한 번만 곱하기 주면 돼요. 이것이 이제 거기 주어지는 기간 말 단위금액 1원의 현재 가치 그 개념입니다. 거기 0.75131이 주어졌죠. 근데 정상연금 1원의 현재 가치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어지냐면 이럴 경우에 적용돼요. 자,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캐시플로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FM으로 이거에 대한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구하려면요. 이거는 이자율 10% 가정입니다. 1.1로 한 번 나누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1.1로 두 번 나누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1.1로 세 번 나누게 해준 다음에 다 더해줘야지만이 이거에 대한 토탈 현재 가치 구할 수 있죠. 그럼 나누기를 3번 해줘야 돼요. 진짜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표가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얘는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캐시 플로우가 발생되었으니까 연금 개념이라고 하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연금 평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표가 연금 평가 개수, 연금 평가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간 3, 10%에 대한 연금 평가표가 얼마 주어졌어요? 2.48685가 주어졌죠.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일정의 캐시로 여기다가 곱하기 2.4868로 곱하기 준다면 24,685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해주면 돼요. 쓰실 거 없다고 그랬어요. 허망하실 거예요, 쓰신 분들. 자, 이제부터 이제 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차근차근히 또 먹이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문제 읽었고요. 그리고 문제 읽으시면서 하여튼 시간적이면 단축하는 걸 지금부터 계속 몸에 습득을 해줘야 돼요. 흔한 수험생분들은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한 번 읽고요. 두 번째 읽을 때 정보를 뽑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제로 시점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매년도 말 200만 원씩 3번에 걸쳐 돈을 수취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이거 읽으시면서 그 표 바로 밑에 그림 있죠. 그게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어떤 그림이냐면 요겁니다. 쓰시는 분들은 계속 후회하실 거예요. 설명 다 놓칠 겁니다. 쓰고 싶으시면 복습하실 때 쓰세요. 이제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자, 이때 제로 시점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매출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또한 물건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 쓰겠는데 200만 원씩 3번에 걸쳐 3년 동안 돈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스타일인데, 자, 아까 유인물에도 했지만은요, 이거에 대한 분개하라고 했죠? 자, 분개 들어갑니다. 절로 시점. 네, 물건 팔았으니까 대변 쪽에 매출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수익은 대변이죠. 그 다음에 차변 쪽 물건 팔고 이 절로 시점에 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외예상으로 판 거죠. 그래서 매출 차권이 나타나는데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죠. 1년 이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나눠서 돈을 받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거는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복습할게요. 회계원리 첫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종류 그냥 나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은 또 두 가지로서 또 구성이 되고 있어요. 뭐하고 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요 하차는 회계원리 첫날에 공부했던 것이 초절정 난이도 문제하고 연결되어져요. 이게요.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 문제입니다. 한 뭐 10가지 개념이 혼합된 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개념이 혼합이 돼도 한 개, 10가지 내용 하나하나씩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60초 내에 다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문제, 우리도 출제됐어요. 감정평가사도. 진짜 이거 응용 문제예요. 근데 하나도 쓰지도 않아요. 다 계산기 조작입니다. 아니면 암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유동자산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그거 모르면은 이것부터 못하면은 이제 다음 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때 이거 제일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회계 원리부터 튼튼해야 된다고 하였어요. 자, 그 다음 요거에 국한해서도요.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에 계산 문제 풀 겁니다. 유동자산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중에 한 개 자료가 이게 주어져요. 장기 매출 채권 얼마. 그럼 얘는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얘는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은요 1년 이내, 그리고 1년 이상 소유가 되어지는 것은 비유동자산, 그렇게 그냥 구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 7, 8가지 정도 자료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유동자산에만 속하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럼 얘는 유동입니까? 비유동자산입니까? 비유동자산이니까 계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유동자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출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 목적용으로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비유동자산인데 3년 동안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죠. 그렇다고 해서 매출 수익 잡는 것도 600이다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왜? 판매 시점은 제로 시점인데 600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600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매출 수익을 600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시점에 10,000원이라는 거하고 1년 후에 10,000원 하고 절대 금액은 똑같지만은요. 10,000원 똑같죠? 10,000원 똑같은데 실질 가치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뭐 인플레이션 그거 뭐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경제 공부하시면 뭐 명목 가치니 실질 가치니 뭐 그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실질 가치. 임금이 명목 임금이 올라가면 뭐야? 명목 임금이 10% 올라갔는데 물가가 20% 올라갔어. 그럼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죠. 아마 그런 개념도 공부하실 거예요, 경제계에서. 근데 이건 이자만 놓고 본다면 이자율이 10%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 10,000원 있는 게 나아요? 1년 후에 돈 10,000원 있는 게 낫습니까? 지금 10,000원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 가치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600하고 이 600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10%로 간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1년 후에 11,000원하고 지금 시점에 10,000원하고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죠. 미래 현금 흐름을 명목가액이라고 하고, 미래 현금은 미래 가치금액, 그리고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하였죠. 자, 이때 현재 가치는 항상 미래 명목 금액보다도 크다, 작다. 명목 금액은 작아요. 현재 가치가 작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것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한다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할인을 하였다. 디스카운티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차 과목 가보시면은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했다. DCF법 이거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NPV법이라든가 IRR법 이런 것들. 그래서 할인이라는 표현은 꼭 현재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할인을 했다, 디스카운티드 했다는 것은 현재 가치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 현재 가치가 항상 작기 때문에 미래 명목 금액보다도 얘가 항상 작아요. 그래서 이 600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 시점은 지금 시점에 팔았으니까 지금 시점의 금액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에 비해서 매출 수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노가다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1.1로 한 번 나누게 해주고, 이건 2번 나누게 해주고, 이건 3번 나누게 해주나요?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캐시플로우가 발생되었으니까, 그냥 평가 개념입니까? 연금 평가 개념입니까? 연금 평가 개념이죠. 그리고 그 기간은 3년이고요. 퍼센트는 10%래요. 그래서 연금 평가표 3년짜리, 거기에 얼마가 나왔어요? 2.48685가 나왔죠. 그래서 요 2.48685, 연금 평가계수 또는 연금 평가표 요걸 일정한 캐시블로 200에다가 딱 한 번만 곱하게 준다면 현재 가치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산기 조작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기 조작 안 하면 여러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회계는 2.48685. 여러분들 나중에 감정평가 실무 할 때도 김상 평가사님이 그냥 계산기 뚫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산기 안 두들길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주셔야 돼요. 497만 3,7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상 평가사님 두들기죠? 모르겠다. 이거 참 한번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497만 3,7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점의 금액, 현재 가치 위해서 매출 수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맞죠? 근데 이거는 명목 금액이고요. 미래 현금 흐름. 이거는 현재 가치다 보니까 대차 차이가 안 맞죠? 그쵸? 복식부기 기본 항상 뭡니까? 차변과 대변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쪽을 메꿔주면 되어지는 거죠. 일단은 대변 쪽에 얼마가 비어있어요? 26,300원이 비어있죠. 자, 요거에 대한 개정법이 뭐냐면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거죠. 현재 가치. 그래서 개정 과목이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결과 요만큼 차액이 발생이 되었다. 현재 가치 할인 차액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자체만 갖고도 시험 문제 출제할 수도 있어요. 한참 고전적이지만은 공인회계사 문제에서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매출 수익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그냥 계산기 조작이죠. 얼마예요? 200만 원 곱하기 얼마? 2.4868로 해주면 나오겠죠. 그 다음 매출 수익에서 매출원가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죠? 매출 총액 나오죠. 회계 원리 3장.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액이 나오잖아. 그렇죠? 매출 수익은 얼마? 497만 3,700원이고 빼기 거기 맨 꼭대기 원가 얼마짜리의 상품을 판매한 겁니까? 450이죠. 그래서 매출 수익 497만 3,700원 나서 빼기 원가 450을 빼면 매출 총익은 얼마이다? 47만 3,7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익 이것도 출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189장 맨 밑바닥에 이런 출제 가능 부분 다 적어놨어요.
계산기 쪽에서 연습을 해주시겠는데 총이자 수익은 잠깐 접어두고 하죠. 자, 다시 여기 칠판을 봐주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뜻이 도대체 뭐냐? 저하고 똑같아요. 매출 채권 때문에 누가 태어났어요? 대손충당금. 유형자산 때문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태어났죠? 자, 장기 매출 채권 때문에 누가 태어났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뭔가 있어야지만이 같이 덩달아서 태어나는 개정 과목을 평가 개정이라고 하는데, 더해주는 성격입니까? 빼주는 성격입니까? 빼주는 성격이죠. 얘는 차변, 얘는 대변, 반대쪽이죠. 하여튼 같은 쪽은 더하고 반대쪽은 빼줘요. 반대쪽이니까 빼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189쪽 거기에 부분 B에서 있죠. 보도록 합시다. 장기 매출 채권 자산이에요. 차변 파트입니다. 600이 올라갔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대변 쪽에다가 적었어요? 바로 밑에다가 적었습니까? 바로 밑에다가 적었죠. 장기 매출 채권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기 매출 채권 바로 밑에 마이너스 형식, 괄호 형식으로서 그렇게 적는 겁니다. 차감적 평가 개정이에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바로 밑에 차감는 형식, 유형자산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괄호 형식을 취했죠. 그거 꼭 작성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의 마이너스 성격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뜻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성격 들어가도록 하죠. 이거에 대한 현재 가치가 얼마? 497만 3,700원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현재 가치가 뭘 뜻하느냐? 실제는 지금 물건 팔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200, 200, 200씩 나눠서 받게 됐는데, 이걸 만약에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일시불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600을 받아야 됩니까? 497만 3,700원을 받아야 됩니까? 497만 3,700원 돈을 받고 일시불로 이만큼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준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않고요.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시불 가격입니다. 즉 지금 당장 현찰로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497만 3,700원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현찰 가격이에요. 현금 판매 가격. 지금 일시불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600이 아니고 497만 3,700원 돈을 받고 판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는 지금 일시불로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당장 일시불로 돈을 받고 판다면은요, 한꺼번에 돈을 다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이자 받아서는 안 되죠. 저도 이거 오늘 생수 이게 85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500원짜리를 샀어요.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근데 500원 일시불로 줬어요. 저기 사장님, 알바생이구나. 오늘 알바생이 나왔는데 사장님 안 계시고, 나 이거 3개월 할부로 합시다. 500원. 하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500원 일시불로 줬어요. 이자 줬을까? 안 줬을까요? 이자 안 줬어요. 일시불 한꺼번에 돈 주고 샀는데 뭐. 근데 이걸 만약에 좀 단위가 큰 걸 사면서 할부로 샀습니다. 6개월 할부. 6개월 할부로 사면은 그냥 원금만 나눠서 사는 게 아니죠. 모두 포함해서 줘야 돼요. 이자 포함해서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불로 돈을 받고 판다면 이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값 원금만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는 지금 일시불로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죠. 나중에 돈을 받는다고 하였으니까 원금만 나누기 3에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이자 포함해서 받아야 됩니까? 이자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죠. 대개 3년짜리 많이 이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할부금 속에는 다 뭘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이자 포함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원금만 나눠서 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대차나 그런 데요. 왜들 이래요? 다들 차 한 대 정도는 다들 지금 사신 경험이 있으시잖아. 또 어떤 분은 뭐 지금 한 2대, 3대째 바꾸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예요. 예. 저도 이제 되게 이제 처음에 지금도 그런데 그냥 3년 할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다 이자 포함해서 이제 주잖아요. 매달 그냥. 그래서 이것도 200 돈을 받는데 여기에는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받는 거고, 요것도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원금과 이자 더해가지고 3년 동안 총 얼마를 받는 거예요? 600을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600만 원은 원금만 해당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현재 가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일시불로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자 못 받죠?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있다, 없다? 이자가 없는 겁니다. 원금만입니다. 자, 요거 보셨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600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600과 497만 3,700원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이자 차이죠. 원금은 똑같잖아, 497만 3,700원. 그래서 요 차이는 이자 차이입니다. 얼마예요? 102만 6,300원입니다. 맞죠? 102만 6,300원이 이자 차이예요. 아, 이거 600에서 이거 빼보세요. 얼마나 나와요? 102만 6,300원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이 이자 차이인데 3년 분치, 그것도 3년 분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거에 대한 개정 과목이 지금 시방 뭘로 처리가 된 겁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서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무슨 성격이다? 3년 분치 토탈 이자 성격입니다. 채권자 물건 파는 A 쪽은요, 이자 수익이고, 물건을 사간 쪽 B 쪽은 이자 비용입니다. 3년 분치. 자, 그래서 속뜻은 3년치 토탈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성격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총 이자 수익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이것도 뭐 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진짜 바보예요. 외쳐도 돼요. 난 바보라고. 첫 해년도 200 속에 들어가 있는 이자 구하고, 2차년도 200 속에 들어가 있는 이자 구하고, 3차년도 200 속에 들어가 있는 이자 구한 다음에 세 개 금액을 다 더해 주어도 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600과 뭐하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497만 3,700원 차이. 600은 원금과 이자 더한 금액이고 497만 3,700원은 원금만이잖아요. 그럼 600과 현재 가치 차이는 곧 무슨 차이입니까? 이자 차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3년 분치 토탈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진로 시점만 해도 이렇게 시험에 출자가 되어지는데 다 계산기 조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매출 수익은 어떻게 구한다? 현재 가치 200 곱하기 2.48685. 그 다음에 여기서 원가 450을 빼면 매출 총액을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숫자 다르고 이제 나오는데 매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 문제 출제된 걸 푸실 거예요. 그때 다 계산기 조작할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지만은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이건요. 문제를 그리면서 이게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년치 토탈 이자 수익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명목가액 600은 주어졌고 현재 가치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빼준다면 3년분치 이자 수익 금액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다음 단계 뭐냐면요. 이게 3년분치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성격이니까는요.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200 속에 얼만큼의 첫 해년도 이자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2차년도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속에 얼만큼 이자가 들어가 있느냐. 3차년도가 얼만큼 이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각각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즉, 이게 3년분치에 해당하는 이자 성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걸 계산을 하여서 각 년도마다의 이자 수익을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이게 3년분치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면 시간 지나간 것만큼 요걸 반대쪽 보내가지고 없애주고 이 없애준 금액만큼 대변 쪽에 첫 해년도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 돼요. 요거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죠. 이렇게 하죠. 이거 딱 상총사이가 이거 참 편하다. 이게 3년분치에 해당하는 이자라고 하도록 하죠.
그 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럼 나 이거 참나 이거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행동 나도 3년 중에서 첫 해년도 지나간 것만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동영상으로 이거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건 들어가니까 괜찮고,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시죠? 그럼 이거 잠깐 줘도 된다. 난 지금 동영상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자, 3년분치 이자 금액인데, 이 중에서 1년 지나간 것만큼 첫 해년도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 돼요. 그럼 3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 2개가 남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또 1년 지나간 것만큼 또 이렇게 없애주고 이자 수익을 잡고, 이건 마지막에 이자 수익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3개 중에 첫 해년도 지나간 것만큼 없애주고요. 없애준 것만큼 첫 해년도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년도는 또 하나 없애주고 이자 수익 잡고, 마지막에 3차 년도에 없애주고 없애준 것만큼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차변대변 복식부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다.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자, 이때 3년 분치 중에서 첫 해년도 시간 지나간 것만큼, 3년 분치 중에서 첫 해년도 금액 계산하는 것만큼 없애주고 반대쪽은 빼준다고 했죠. 그리고 요 금액만큼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 되는데, 요 없애주는 것을 상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영어 표기 write off. off라는 정리사 아시죠? 분리, 제거, 이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write 쓰는 거에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냥 금액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각에 의해서 없애주고요. 이 상각액만큼 이자 수익을 잡아줘야 됩니다. 야, 이거 8글자 언제 잤어? 그냥 현재가치 할인 차액은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변이고 이거는 차변이니까 반대쪽에 위치하는 건 더한다 뺀다 빼주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얼마나 잡아주느냐? 자, 이것도 쉬워요. 제로 시점이고 1년 후입니다. 현재 가치가 10,000원이에요. 이자율 10%라고 하도록 하죠. 그럼 첫 해년도 이자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1,000원이 나오죠. 굳이 산식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재 가치 금액에다가 10% 적용해 준다면 첫 해년도 이자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해년도 이자 수익은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10%입니다. 지금 10% 이자예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에다가 10% 이자를 적용한 것만큼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이 현재 가치에다가 10% 하니까 497,370원이 나오는 거고, 이 금액은 이 3년 중에서 첫 해년도만큼 없애줘가지고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497,370원. 자, 그 다음 이렇게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거 쪽에서 없애준 다음에 없애준 것만큼 대변 쪽에 이자 수익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시간 지나갔으니까 12월 31일 날짜가 되었습니다. 1월에서 12월 30일까지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IS는 기간 개념이고 12월 31일 날짜가 되었습니다. 200 돈을 받아야 되죠. 돈 받으라는 날짜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차변 쪽에 현금 200 들어오고, 그리고 대변 쪽에 외상값 받아냈으니까 장기 매출 채권 없어져야 되죠. 외상값 받아냈으니까 채권 없어져야 되잖아. 돈 받으면은. 그래서 장기 매출 채권 이렇게 없애줍니다. 자, 여러분들 제발 여기까지의 분개 꼭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지, 공부 안 하시면서도 합격하고 싶대요. 이건 기본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판 때부터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89쪽 오른쪽 여백을 봐주세요. 189쪽. 눈과 머리를 쓰면 공부한다? 그럼 불합격입니다. 궁금하시면 쓰지 않고 개성에 조작하지도 않고요. 그냥 눈과 머리를 쓰면 그냥 공부 한번 해보세요. 100년을 공부해도 무조건 회계학은 떨어집니다. 대신 밑에 손으로 공부하면 내년에 합격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마치
감정평가 실물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야. 답안지도 작성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합격해요?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걸리는 건. 못합니다. 그 다음 요거 갖고 안 돼요. 붕괴 직접 하라고 그랬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시는지. 예? 저자가 이걸 책에다가 써놨어요. 붕괴 좀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저자의 애절함이 간절함이 묻어나잖아요. 그리고 밑에 BS 직접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럼 한쪽을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쪽 중간 정도에 첫 해년도 붕괴 이게 나와 있어요. 첫 해년도 붕괴. 왼쪽 열백 봅시다. 붕괴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붕괴 직접 하라고 그랬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BS도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붕괴 했으니까 BS 작성을 하도록 하죠. 1차 연도 말입니다. 장기 매출 채권. 여기 올라가는 금액은 600이 올라갈까요? 400이 올라갈까요? 400이 올라가죠. 600이 있었는데 1년 후에 돈 얼마를 받았어요? 200 받았으니까 아직 400이 남게 되어졌는데 이거 받아냈으니까 400이 남잖아요. 400. 그 다음 현재가치 할인차익은 대변 쪽에 적는 게 아니라고 하였어요. 바로 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서 적는다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현재가치 할인차익은 얼마가 남게 되어지는지 똑같은 계정 과목이 같은 쪽에 있다면 더해주지만 이렇게 반대쪽에 있다면 더한다 뺀다 빼주는 겁니다. 대변이고 차변이잖아. 대변과 차변 반대쪽이죠. 빼줍니다. 102만 6,300원에서 49만 7천, 왜 50이야? 49만 7,370원을 빼면 얼마가 남게 되느냐? 52만 8,930원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네팅한다면 347만 1,07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요거까지 꼭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시간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것만 공부합니까?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신다면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 붕괴하고 이런 것들은요. 2차 년도, 3차 년도입니다. 2차 년도 붕괴 BS, 3차 년도 붕괴 BS인데 오른쪽 여백을 보세요. 붕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얼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배려한 겁니까? 진짜 배려심 쩔죠. 그래서 이건 하지 않아도 돼요. 단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딜합시다. 2차, 3차는 제가 포기할게요. 1차, 2차, 3차 다 나가면 다 낼 것 같아. 얘네들도. 그래서 2차, 3차 연도는 제가 포기할 테니까 제로 시점과 첫 해 연도 거는 꼭 붕괴해 주시고 BS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아까 유의문에도 제로 시점과 첫 해 연도 이거는 하라고 그랬잖아요. 유의문에도요. 예. 자, 그 다음 시험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기본 원리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시험은 항상 이거예요. 85% 이상이 기간 개념, 그 다음에 일정 시점 개념. BS는 요거예요. 1차 연도 말 장기 매출 채권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아, 맞다. 여러분들 감가상각 공부하셨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그 나머지는 뭐? 장부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장부금액은 상각한 겁니까? 상각을 하지 않은 겁니까? 상각을 하지 않은 거죠. 원가에서 감가상각한 걸 빼면 나머지는 상각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곧 미상각 잔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2만 6,300원 중에서 49만 7,370원은 상각을 했대요. 상각된 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상각한 겁니까? 상각을 아직 안 한 겁니까? 상각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1차 연도 말 현재가치 할인차익은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다 출제가 됐던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IS 쪽 넘어가 보죠.
IS 쪽은 기간 개념으로서 수익 또는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비용은 없고 뭐가 있어요? 이자 수익 있죠.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출자가 되어주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돈 200을 받았는데 얘는 원금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가 계산되어졌으니까 200에서 이자 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뭘 받은 거예요? 원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1차년도 원금 회수한 금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그게 출자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원금, 돈 얼마를 받았어요? 200이죠? 20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자 금액이 얼마예요? 497,370원이죠? 빼보세요. 200에서 이자, 원리금 합계 금액에서 이자 금액 497,370원을 빼면 나머지 1,502,630원은 뭘 받은 거다? 원금을 회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겁나게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이자 수익은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손 놓으시고, 아까 이거 괜히 줬다. 1년분치 이자금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뭐 퍼센트 적용해주면 나온다고 그랬죠? 10,000원 곱하기 10%면 1,000원 나오잖아. 그래서 아까 현재 가치가 얼마였어요? 497만 3,700원이었죠? 이거 몇 퍼센트 이자예요? 이거 너무 정신 사나워서 여러분 모르시나? 현재 가치가 이건 항상 적용이 됩니다. 현재 가치가 497만 3,700원이에요. 1년 지나간 거 이자 수익이 붙는 거죠. 채무자는 이자 비용이고, 이자 수익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퍼센트 적용하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10,000원입니다. 10%예요. 1년분치 이자 얼마? 1,000원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현재 가치에다가 10%면 1년분치 이자가 나오잖아. 현재 가치에다가 10% 해준다면 첫 해년도 이자가 나와요. 그럼 회계학 모든 범위에 걸쳐서 적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암산이 되는 거죠. 현재 가치는 구했죠. 200만 원 곱하기 2.48685. 그리고 요거에 몇 퍼센트? 10% 하면은 이자 수익 497,370원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계산기 조작 암산입니다. 이해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제 착각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유치원도 아니고, 유치원,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예요, 이건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첫 해년도 이자 수익은 현재 가치가 곱하기 퍼센트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이렇게 구하는데, 나머지 것들, BS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구하느냐. 분개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제가 분개합니다. 분합니다. 제가 분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그 다음 단계 뭐 속전속결법. 설명만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계산기 조작을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두뇌에다가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식사 영양가 있는 걸로 드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뭐 사주지도 않으면서 뭐 영양가 있는 걸로 드시래. 죄송합니다. 저는 김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식사 시간을 갖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저녁 타임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6시 50분부터입니다. 6시 50분. 그래야지만 제가 다시 이제 좀 에너지가 보충이 됩니다. 그럼요. 자, 6시 50분에 요 다음 단계 속전속결법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